바른번역 고전 명작 피그말리온의 안경 5번째. 그들은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는 동안 오랜 시간 말이 없었다. 해가 떨어지며 숲의 거대한 나무 그림자가 강에 드리워졌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걸었지만 집 근처의 반짝이는 자갈길에 다다라 갈라테이아가 손을 빼내고 그를 지나쳐 가버렸다. 댄도 가능한 빨리 따라갔다. 그가 도착하자 류코는 현관의 자기 의자 앞에 앉아 있었고 갈라테이아는 분간에 멈추어 서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눈물 어린 눈으로 댄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녀가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댄도 따라가려 했으나 노인이 멈추라고 손을 들었다. 그림자에서 온 친구여, 잠시 내 말을 들어주시겠소? 그가 말했다. 댄은 멈칫하고 마지못해 동의해서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았다. 기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할 말이 있어. 류콘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일 유령도 고통을 느낀다면 그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말하고 싶소. 할 말은 이것이오. 내 보기에는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갈라테이아는 그대를 사랑한다오. 저도 갈라테이아를 사랑합니다. 댄이 말했다. 그레이 위버가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할 수 없군. 실체가 그림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오? 그녀를 사랑합니다. 댄이 고집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런 관계는 법에 어긋나 파라코스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오. 갈라테이아의 배우자는 정해져 있으며 아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오. 법! 그놈의 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갈라테이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벤이 불평했다. 그러나 법은 법이요. 법을 비평하는 것은 그대나 나의 몫이 아니오. 그러나 대체 무슨 힘이 법을 무력하게 만들어 그대가 여기 존재하도록 허가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오. 그레이 위버가 말했다. 전 당신들 법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노인이 황혼 속에서 그를 응시했다. 그 어느 곳에 그 누가 법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가 물었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댄이 응수했다. 허튼 소리. 인간이 법을 만들다니.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벌을 내리거나 아예 벌이 없는 법이 대체 무슨 소용이요? 그대들 그림자가 바람은 동쪽에서만 불어와야 한다고 법을 세우면 서풍이 그 법을 따른다는 소리요? 류콘이 소리쳤다. 그런 법은 만들 수 없죠. 댄이 쓸쓸하게 인정했다. 어리석을지 몰라도 당신들 법보다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법은 이 세상 불변의 법칙인 자연의 법이요. 법을 위반하면 항상 불행해지요. 갈라테이아의 어머니의 경우에서 확인한 바 있소. 갈라테이아가 제 어머니보다 강하다 해도 말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러면 그대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겠소. 길게 머물지 말고 이미 저지른 이상으로 해를 끼치지 않기를 요청하오. 인정을 베풀어 더 이상 갈라테이아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주시오. 그는 일어서 아치를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댄이 잠시 후 그를 따라 들어왔을 때 노인은 이미 구석진 곳에 그의 기계에서 은빛천을 떼어내고 있었다. 댄은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물줄기가 조용하게 쏟아지는 자기 방 안에서 입을 다물고 불행한 기운에 젖었다. 그가 다시금 새벽 노을이 드리울 무렵 깨어나자 이번에도 갈라테이아가 문간에서 과일 그릇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따온 열매를 내려놓고서 댄에게 인사의 표시로 지친 듯 살짝 웃어 보이고는 마치 기다리는 듯이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함께 가요, 갈라테이아.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강가로. 이야기하러요. 그들은 갈라테이아의 연못까지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댄은 주위 풍경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물의 윤곽이 희미해졌고 가느다란 꽃의 피리소리가 더 알아듣기 어려워졌으며 경치는 이상하게 불안정해서 그가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연기처럼 흔들렸다. 이야기를 나누러 갈라테이아를 이곳에 데려왔어도
이제는 이상하게 할 말이 없어져서 저릿한 침묵 속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갈라테이아가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가리켰다. 시간이 참 짧아요. 당신은 곧 유령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전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의 뺨을 만졌다. 친애하는 그림자요. 댄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지 않는다면 어때요? 제가 여길 떠나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전 안 갈 겁니다. 여기 있겠어요. 갈라테이아의 표정에 차분한 슬픔이 어려 그를 저지했다. 댄은 피할 수 없이 진행되는 꿈에 맞서 싸우는 것이 참 얄궂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법을 만든다면 당신을 이곳에 머무르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잊고 있던 그레이 위버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을 사랑해요, 갈라테이아. 댄이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림자요. 제가 어머니가 어긴 법과 똑같은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닥쳐올 슬픔을 기꺼이 맡겠어요. 갈라테이아가 그의 손 위에 다정하게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류코는 아주 현명하고 저는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그가 스스로 나이 먹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녀가 말을 끊었다. 그가 스스로 나이 먹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갈라테이아가 천천히 되풀이해 말했다. 갑자기 댄을 돌아보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반짝였다. 소중한 이여, 그녀가 긴장해서 말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당신이 말한 죽음 말이에요. 그 뒤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인간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눈을 뜰 게 틀림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실일 거예요. 아, 그래야만 해요. 당신이 말하는 미친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갈라테이아가 울부짖었다. 그녀가 바짝 기대었다. 만약에요, 제가 정해진 연인이 도착해서 제가 그를 보내버리면요. 만약에 제가 아이를 갖지 않고 나이를 먹어서 류콘보다도 늦게 되어 죽는다면 말이에요. 저도 당신이 사는 행복한 세상에 가게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갈라테이아, 댄이 정신 나간 듯 소리쳤다. 그게 무슨 끔찍한 생각입니까?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답니다. 그녀가 아주 가까이서 속삭였다.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반란이죠. 이것만 제외하면 모든 게 계획되어 있고 모든 게 예측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제가 아이를 갖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자리가 비고 또 그 아이의 자리가 비게 되는 식으로 언젠가 파라코스마의 위대한 법칙이 원래 운명이 무엇이었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점점 더 희미하고 가냘펴졌다. 안 됩니다, 갈라테이아. 안 돼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약속하고 나서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죠. 그녀가 댄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입술이 맞닿았고 그는 갈라테이아의 키스에서 꿀과 같은 향기와 맛을 느꼈다. 그녀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전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필로메트로스. 제 사랑의 척도예요. 이름요? 댄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이 모두가 현실이며 늙은 루드웍의 마법 안경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방법이었다. 갈라테이아가 그의 이름을 말한다면 어쩌면 자신이 머무를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대담한 생각이 들었다. 댄은 갈라테이아를 떼어놓았다. 갈라테이아, 제 이름을 기억해요? 그가 외쳤다. 그녀가 조용히 끄덕이며 불안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럼 말해봐요. 말해봐요. 그녀는 얼빠진 듯 가련하게 그를 쳐다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